안녕하세요. 김부원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다영 연구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가상현실과 아바타 그리고 디지털 자아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과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처음에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해온 작업들이랑 연구들을 좀 보여드린 다음에 그리고 작업과 연구를 어떻게 병행하고 있는지 어떤 점들이 같고 어떤 점들이 다른지 제가 느낀 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예종에서 조형예술과를 졸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과 가상의 그런 경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현재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비주얼 커그니션 랩에서 그 가상세계에서의 인간의 다양한 인지 양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작업과 어떻게 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린 다음에 원래 저는 학부 초기 거의 후반까지는 진짜 페인팅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풍경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같은 거를 포착해서 그림으로 옮기고 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쭉 해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2017년도에 파리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었는데 그때 그 파리에 굉장히 유명한 팔레드 도쿄라는 그 현대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올해의 작가상처럼 매년 아티스트들 뽑아가지고 뭐 하는 게 있어요. 상 주는 거. 근데 제가 갔던 해에 그 상을 받았던 분이 한국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권하윤 작가님인데 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처음으로 VR을 경험한 거였어요. 근데 VR이라는 것도 굉장히 생소한데 이런 기술이 미술관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보니까 또 그게 저는 굉장히 큰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아이 마스크를 끼고 줄을 서고 막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도 되게 신기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VR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간을 구성하는 거나 아니면은 관객의 동선이나 뭐 도슨트를 배치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되게 재미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처음으로 페인팅이 아닌 새로운 무언가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돌아온 이후에 2018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로 만든 작업이 이 게이즈 버튼이라는 작업인데요. 스스로 나쁘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처음 만든 거여가지고 굉장히 지금 보면 좀 허접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모바일 VR, 그 카드보드 VR이라고 해서 굉장히 싸고 뭐 실험적으로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보시면은 가상 공간에 그러니까 보면은 검정색 공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뒤돌아서 서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동그라미가 게이즈라고 해서 이 사람이 보는 그 시선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이 동그라미가.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여기 있는 이 아바타를 일정 시간 이상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 아바타가 뒤를 돌아서 나를 쳐다보면서 Are you looking at me? 너 지금 나 쳐다봤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 게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 게임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을 써서 한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계속해서 디지털 세상에 우리가 만약에 존재하게 된다면 그건 과연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거를 궁금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게이즈 버튼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게임 엔진을 다루면서 이처럼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들을 익히면서 들었던 그 디지털 자아에 대한 단상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로 좀 정리를 하고 이 글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거나 인터랙션 작업들로 전개를 시키면서 작업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글은 현실을 모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 엔진 속 기능들이 가상세계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현실 세계랑 동떨어지는 그 현상에 주목하고 그 가상세계 속 오브젝트인 큐브, 이 큐브의 입장에서 그 세계를 묘사하는 내용의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에서부터 지금 보시는 이 Falling이라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잠깐 같이 보실게요. Welcome to VR World. 그라운드 플레인과 앰비언트 스카이 사이에 안개 낀 지평선을 향해 간다. X 좌표형, Y 좌표형, Z 좌표형 지점에 평당 1유닛의 플레인이 있다. 햇빛이 따스하게 비치는 찬란한 것. 이곳에서도 뉴턴의 사과는 떨어진다. 다만 영원히 얼마든지 계속해서 무한한 시간 동안 무한한 공간으로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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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계속해서 무한하게 떨어지는 이 슬픈 공이랑 또 거울에 본인의 모습이 비치지 않는 이 큐브의 이야기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같이 보실게요. Sharp FFFFFF 颜色代码在现实世界中基本上是摄氏3度。地球的质量是 5.9743x10 24公斤，地球的重力是 9.807 ms2。末端冰原 and Maureen 原来就是这么空虚吗？一层没有厚度的层叠式。是我的悟性 understanding 吗？是有限性 finitude 的一个表面吗？开始看到看不见的东西的时候，为什么看不到要展示的东西？
框架外侧吗？是世界的里边吗？变形要素 transform component 的位置。物体地区起源 object local origin 的世界空间位置。本地中心是立方体中心。魔方是这永恒的世界的中心。이렇게 처음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들었던 생각들, 뭔가 상상 속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디지털 세상에서 잠시만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디지털 세상에서 자기의 신체를 인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속성이 없는 디지털 신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그 체화되었다고 하는데 그 아바타에 완전히 빙의되는 그런 체화된 아바타를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다룰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을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게 컴퓨터 사이언스나 HCI 쪽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로 작업을 한 게 지금 보시는 이 노트미 낫미라는 VR 작업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가 나를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는지, 그 당위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거고요. 이 작업이 저와 아트콜라이더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VR이긴 전데요. VR 접속하면은 앞에 거울이 보여요. 거기에서 그 거울의 아바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지금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얘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그게 궁금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움직이다가 아바타가 갑자기 걸어 나와요. 이게 제가 아트콜라이더 2019년도 지원 사업에 지원할 때 냈던 초기 작업이고요. 이 작업을 발전시켜서 이제 지원 사업에 냈었죠. 지금 보시는 게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그때 제출했던 그 아이디어 스케치 같은 거고요. 이 작업은 유미 아이리스라는 작업인데 인스타그램이나 스노우 같은 그런 카메라 필터처럼 AR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 속에서 분명 내 얼굴을 이 주변에 증강된 것들이 분명 내 얼굴인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얘네들의 눈동자는 이 가운데 있는 저의 진짜 얼굴을 쳐다보고 있게끔 만든 그런 AR 필터고요. 이거는 페이스북 통해서 그 인스타그램에 퍼블리싱을 했었는데 이 필터가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강제 내려졌어요.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이 아이디어 스케치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노트미 낫미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치고요. 2019년도 그 융합예술센터 전시 때는 이 이미지로 이제 더 디벨롭을 시켜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 영상도 같이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가상세계에 접속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손이 보이시나요? 잘 움직이나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거울이 보이나요? 거울은 총 몇 개인가요? 마음속으로 세어보세요.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손 흔들어서 인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난 분명 오른손으로 손을 흔들고 있는데 이 거울 중에 하나는 왼손으로 손을 흔들고 있는다던가 좀 숨어있는 그런 아바타들이 있어요. 왼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볼까요? 오른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볼까요? 두 손을 위로 올려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거울이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이나요? 이런 VR 체험 작업을 만들었었고 그때 반응이 너무 무섭다 그 소리 지르시는 분도 계셨고 아무튼 재미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때 이 작업을 만들 때는 제가 다른 연구 자료 같은 거를 찾지 못했고 그런 세계가 그런 걸 연구하는 분야가 있다는 것도 몰랐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면은 되겠지 하고 그냥 만들었었는데 나중에 대학원에 와서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되게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연구는 한국 연구자님께서 하신 연구인데요. 맨 처음에 그 실험을 할 때 사람한테 그 VR 기기를 씌우고 이 거울을 보게 한 다음에 거울 속에 있는 아바타가
본인처럼 움직였을 때 조건이랑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다르게 움직였을 때 조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실험을 한 다음에 나처럼 움직이는 걸 모션 싱크로니라고 하는데, 그 모션 싱크로니인 조건일 경우에 이 아바타가 갖고 있는 표정이 화나 있느냐, 뭐 웃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의 감정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연구하신 건데요. 모션이 싱크로니 되었을 경우에 훨씬 더 아바타의 감정이 더 잘 전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보니까 제가 이전에 그 노트미 낫미에서 뭔가 구성했던 그런 아바타와의 동작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은 일치시키지 않거나 하는 그런 장치들을 이렇게 과학적 연구에서도 사용하는 걸 보고 굉장히 재미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작업은 이제 2020년도에 아트센터 나비에서 창의인재 동반 사업에 신청해가지고 진행했던 작업인데요. 계속 마찬가지로 가상현실이랑 증강현실 이런 거를 쓰면서 뭔가 현실과 가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결시키고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이 돼가지고 완전 전시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한 슬픈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디자인하는 친구랑 같이 가상현실로, 그러니까 그 소개팅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하는 거. 그거를 가상현실로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만든 작업인데요. 그러니까 어플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기 전에 이 가상현실에서 만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장 박동이 보여요. 그래서 이 보트를 타고 같이 가상 세계를 여행을 하는 건데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두근두근 하는 게 심장 박동에 따라서 반짝거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화 연결처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나아가면서 뭔가 환경이 점점 변하고 색도 변하고 고래도 나오고 그런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기획을 해가지고 또 큰 상을 하나 받았고요. 그 뒤로 이제 3D 스캔이나 아니면은 모션 캡처 같은 기술들도 배우면서 뭐 영화제에 출품할 영화를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갔고,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2020년도에는 게임 회사에서 잠깐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과학적인 연구를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술 작업을 만들 때는 항상 아쉬운 점이 그래서 이게 어쨌다는 거지? 하는 그 의문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어디에 쓸 수 있는 건지, 이걸 보는 사람들은 어떤 거를 느끼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좀 얻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하는 작업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이유 같은 거를 찾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인 연구를 하면은 내가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연구가 어딘가에는 쓸모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고 지금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까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지금은 좀 세부적으로 드려볼게요. 저희 연구실이 비주얼 커그니션 랩이라고 해서 시각 인지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인지신경과학적인 실험을 해가지고 인간의 뇌에서 그 여러 감각 인지 과정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 일어나는지를 밝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인지 행동을 보이는지, 왜 다르게 느끼는지를 설명하는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EEG나 fMRI 같은 뇌 데이터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 아래 이 동공 추적, 시선 추적 같은 생체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VR이나 AR 환경에서 사람들이 특정 자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의 키워드가 총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바타 인바디먼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바타 체화감이라고 해서 그 아바타에 내가 얼마나 빙의가 되었는지 빙의 말고 다른 단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만큼 이 아바타가 자기 자신의 몸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타 인바디먼트의 연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실험이 지금 이 보이시는 러버핸드 일루전이라는 실험인데요. 가짜 고무 손을 옆에 두고 본인의 진짜 손을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린 다음에 가짜 손이랑 진짜 손에 그 브러쉬로 같은 강도와 간격의 자극을 주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의 뇌는 고무 손을 본인의 진짜 손이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러쉬로 자극을 주다가 갑자기 망치나 바늘 같은 걸로 고무 손에 위협을 가하면은 깜짝 놀라면서 손을 팍 뺀다거나 하는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바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는 이 디지털 신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무손을 어떻게 위화감 없이 본인의 신체인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아바타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각적인 특징을 가진 아바타의 체화를 더 사람들이 잘 할까, 어떤 거를 더 자기 몸이라고 생각을 할까 하는 그런 비교 실험들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 체화감에 대한 측정은 보시는 것처럼 설문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homuncular flexibility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아바타 인바디먼트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사람의 뇌는 정말 복잡하고 정교하면서도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그 neuroplasticity, 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의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는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사라져도 그 사라진 신체를 담당하고 있는 뇌 신경이 빨리 그 상황에 적응을 하고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좀 바뀐다거나 다른 부분의 뇌신경과 합쳐진다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이제 신체를 훈련시키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한 재미있는 실험 중 하나가 여기 보이는 이 실험인데요. 이게 가상현실 안에서 사람과 관절 구조가 전혀 다른 동물의 체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 거미가 돼가지고 8개의 다리를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박쥐가 돼서 날개를 움직인다거나 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실험 말고도 이제 하나의 아바타를 가지고 2명이 동시에 같이 체화해가지고 아바타를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한 명이 여러 개의 아바타를 동시에 움직인다거나 하는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의 눈 맞춤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 주제는 저의 가장 최근 작업과도 관련이 많아서 최근 작업이랑 함께 보여드릴게요. 최근 작업들은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나 자신이랑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때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눈 맞춤이나 아니면 핸드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눈으로 주고받는 행동 신호들을 이제 오큘러식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스크린을 넘어가지고 아바타랑 눈 맞춤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해 보면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Do you remember that you said, eyes tell so many important things about us? You have always warned me that if I don't want to make a fool of myself, I have to look straight into the other's eyes. Because the key to telling a fake smile from a real one is in their eyes. But Mom, sometimes I get confused. What do you mean by looking into their eyes? How do I know if their eyes are real or not? Don't you know that a liar engages in more eye contact than a truth teller? Deceivers go the extra mile to try to convince you of their integrity. And so they overdo the eye contact in order to appear truthful. Mom, actually, I don't even get what you're looking at now. 그래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진짜 지금 웃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의 눈을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웃어야 진짜 웃는 거라고. 근데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 보통은 눈을 잘 못 마주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은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이 상대방 눈을 더 빤히 쳐다본대요. 그래서 그 거짓말인 걸 안 들키려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만든 작업이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보시는 이 논문이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 아바타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눈 맞추는 거에 따라서 피실험자가 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더 알아챌 수 있냐 없느냐 하는 거를 연구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 작업 말고도 인터랙션 작업도 하나를 만들었는데 내용이 관객이 전시장에 들어와서 이 작업을 보면은 센서가 그 관객을 인식을 해가지고 모니터 속에서 자기들끼리 막 앉아서 떠들고 있다가 이 아바타들이 다 대화를 멈추고 모니터 밖에 있는 관객을 쳐다보는 그런 내용의 작업이에요. 이런 작업인데 이것도 많이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작업을 하고 나서 또 재밌는 논문을 발견한 게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험은 이제 그 군중들이 VR 끼고 이 군중들 앞에 이제 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안 쳐다보고 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뭐 얼마나 더 빨리 알아채는지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보여드린 작업처럼 뭔가 과학적 연구와 뭐 기술 같은 거를 공부하면서 그때그때 들었던 생각이나 아니면 의문점 같은 거를 정리해가지고 돌아오는 12월 15일에 어느 공간에서 Questions라는 신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빠르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술적인 연구랑 과학적인 연구랑 두 개 다 같이 하면서 제가 굉장히 재밌고 놀랍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전혀 다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이점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결과물의 형태가 당연히 다르죠. 아티스틱 리서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매체의 작업물들이 결과로 나오는데 사이언티픽 리서치에서는 페이퍼가 정해져 있는 결과물이고 그리고 그 페이퍼 논문 쓰는 거에도 양식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구성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대부분 처음에는 이 앱스트랙트로 자기의 연구를 좀 요약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자기의 연구의 근간이 된 선행 연구들을 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수많은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자기의 실험을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설을 세우는 그런 단계도 있고 가설과 실험 설계한 단계에서 이제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실험을 했고 실험 과정은 어떠했고 어떤 장비를 썼고 이런 걸 서술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실험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자기 논문의 한계점이라던가 아니면은 앞으로 더 해야 될 점들을 언급하고 맨 마지막에는 앞서서 언급했던 그런 선행 연구들을 쫙 정리하는 레퍼런스 페이지로 이렇게 양식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게 아티스틱 리서치는 전시라던가 페어 같은 데에서 자기 결과물을 보여주지만 사이언티픽 리서치에서는 그 컨퍼런스나 저널 같은 세계 학회들에 내가지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한 게 저희 예술계 같은 경우에는 전시에 순위를 매기거나 하진 않잖아요. 근데 컨퍼런스는 임팩트 스코어라고 해서 굉장히 세분화돼가지고 그 점수를 매기는 체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임팩트 스코어가 높을수록 뭐 더 신뢰도 있고 좋은 저널이고, 그러고 당연히 그런 저널이나 컨퍼런스에는 자기 논문을 퍼블리시하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차이로는 그 내가 작업을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에 대한 그 척도, 판단의 척도가 예술 작업에 같은 경우에는 뭐 상이라던가 가격이라던가 뭐 크리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이언티픽 리서치도 물론 상이 있지만 리뷰를 받아요. 이게 컨퍼런스나 저널에 내 논문을 내면은 다 되는 게 아니고 심사를 거치는데, 그 심사가 익명으로 리뷰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최근에 냈던 포스터의 리뷰인데, 이런 식으로 점수가 뭐 5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리비전이라고 해서 만약에 점수가 별로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고쳐서 다시 내라 하는 기회도 주어지고요. 그런 식으로 내 실험, 연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점으로는 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크레딧을 굉장히 잘 써야 되는데,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authorship이라고 하는데, 그 authorship에서도 규정 같은 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규정을 따라서 뭐 1저자, 2저자, 3저자, 교신저자 이런 식으로 잘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통점이라고 생각한 거는 연구든 작업이든 그 참신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그 설득하는 힘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시작점은 호기심에서 시작한다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 작업과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말로 발표를 마치고 싶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가 아트컬라이더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처음 구매한 VR 기기인데요. 와, 이것도 그 VR 기기도 없고 VR 기기를 돌릴 수 있는 컴퓨터도 없어서 그 VR방, 폐업하는 VR방 가가지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중고로. 그래서 지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연구도 작업도 할 수 있었다. 감사한 말씀 전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